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46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6차 최고위원회를 속회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고 그동안 밀려 있었던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의사 일정이 합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직공원에 가서 장외 집회한다는 건 내 처음 봤습니다. 사직공원은 그런 장외 집회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 선조들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곳이지 거기서 고함을 지르고 지역주의 지역 감정을 선동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발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국회 파행이 연속돼서 현재 법안 처리율이 30.5%에 불과해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의 성과를 수확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기본법, 빅데이터 3법 등 민생경제 법안에 힘을 쏟을 것이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 심사에도 책임을 지고 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서 나서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0분 후에는 법사위가 열립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이자 아버지 앞에서 아내와 딸 그리고 그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이런 반폐륜적인 증인 요구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 이 가족들은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관 후보자는 공무 담당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수모를 겪는다고 하지만 그 가족들까지 그 아버지 앞에서 나오고 남편 앞에 나오고 아들 앞에 나와가지고 반폐륜적인 질문에 응해야 된단 말입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그 태도인가를. 공무를 지키려면은 어느 정도 상식을 가져야 됩니다. 공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식에 기초하고 사람의 기본적인 이성에 기초하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것을 보면은 거의 광기에 가까운 짓입니다. 광주일고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광주일고는 우리 내각에 지금 국무총리 한 분밖에 없습니다. 60년대, 70년대 하던 그런 지역주의,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운동을 이제 와서 한단 말입니까? 일본의 경제 도발이 이제 두 달째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든가 산업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이겨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해서도 대체가 지금 가능한 단계까지 왔고 하나씩 극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필승 코리아 펀드 열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400억 이상이 유치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에 가서 그 소액이나마
펀드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펀드에 난생 처음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펀드에 참여하셔서 우리나라 부품 소재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그 좋은 흐름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해서 공학 박사급 연구 인력 1000명이 모여서 9일 의병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제 의식이 아주 심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많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R&D 예산이 24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부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항구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법안, 제도 개선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본의 경제 도발을 이겨내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 전화 위복의 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가 시작됩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잠정적 협의 내용은 있었지만 예찬 대표님 말씀대로 정기국회 의사 일정이 최종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에 정례 회동에서 최종적인 확정 절차를 밟아 보겠습니다. 정개특위와 인사청문회 등 의사 일정 합의에 여러 가지 장애는 남아 있지만 마지막 정개 국회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과 입법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어려운 민생에 두고 특별히 자영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예산이 처리되어 민생을 돌보는데 조금의 지체나 추후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 비쟁점 법안의 정쟁 볼모화를 배격해서 30% 안팎에 불과한 20대 국회 입법 실정을 비상하게 제고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활력의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에 또 홍콩 사태 그리고 브렉시트가 몰고 올 대외 환경 악화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혁신 도약과 특별히 한일 경제전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비해서 무엇보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별법, 그다음에 데이터 3법, R&D 관련한 탄력 근무 제도의 정비 등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민생에 이어서 경제 활력 대책만큼은 여야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야당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촛불 시민이 부여한 개혁 과제의 달성을 위해서 선거제도의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등의 사법 개혁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법사위에 계류될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 처리를 위해서 야당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서 여야 간의 선거법의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시도하겠고 늦어도 12월 13일경에 예비 후보의 등록일 전까지는 예측 가능한 정치 일정의 준비가 되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합의 도출을 위해서 이번 정기 국회 중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합의한 대로 오늘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잠시 후 10시에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당장이라도 곧바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합의하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삼스러운 일도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 국회는 이미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한 당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4차례 경험을 최근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기영 헌법재판관, 이상환, 김용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례가 그것입니다. 이 중에 세 경우는 법사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를 자유한국당이 유념하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두 가지는 분명히 합니다. 첫째, 직계 존비속 등의 가족 증인 채택은 안 된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자체도 매우 이례적인 20여 명 가까운 대규모 증인 채택은 우리가 응할 수 있지만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비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증인 채택 요구에는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청문회 일정을 다시 연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미 일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한 번 양보했었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상기하기 바랍니다. 이례적으로 장관 청문회 일정을 이틀 잡고 또 법과 원칙을 벗어나는 절차까지도 우리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변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밝혀질 진실과 또 진심을 봉쇄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가족을 볼모로 후보를 압박하는 행위도 또 시간을 끌며 차일필 진실을 봉쇄하려는 의도에도 더 이상 말려들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향해서 쏟아냈던 수많은 주장들이 정녕 사실이라면 더 이상 청문회장에서 조국 후보의 진실을 듣고 또 조국 후보와의 진실 대결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또다시 일정 연기와 가족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청문 본색은 결국 청문회 보이콧과 진실 앞에 비겁함이라 단정하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나쁜 청문 본색이 드러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진실 앞에 겸허하고 거짓 앞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일 법사위에서 오늘 중으로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민주당은 진실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봉쇄망을 뚫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후보를 둘러싼 객관적 실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후보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후보만의 시간임을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법과 제도를 넘어서 후보의 삶에 대한 진솔한 고백과 수많은 젊은이들의 정서와 꿈에 다가서는 노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저는 박가입니다. 신라 박혁거세가 저의 시조입니다. 경상도가 제 조상의 발원지란 뜻이죠. 그런데 제 본가는 무안입니다. 호남에 저희 진짜 조상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파의 선조들은 경기도의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기독교 신앙이 강하셨는데 신앙이 좀 더 널리 퍼져 있는 곳에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이북으로 가셨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벌어지자 다시 우리나라로 내려와서 서울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마산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외삼촌 중에 한 분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모자 도매상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외삼촌 한 분은 대전에서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큰 고모는 결혼 후에 강원도 강릉에서 살고 계시고 작은 고모부는 호남 출신이십니다. 제 짝꿍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경우 이렇게 연고가 없는 지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과거 충청도에서는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라고 하면서 자신을 충청의 딸이라고 소개했고, 할아버지의 고향이 영암이라고 자기는 호남의 손녀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가서는 자신의 둘째 아들이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부산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연고가 다양하게 설정이 되고 또 다양한 지역과 연관을 맺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고가 한 지역만 있는 것처럼, 한 지역의 이익만 내세우는 것처럼 하는 그런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그동안 정치권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조장되어 온 지역 감정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폐해를 낳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역 감정이 그동안 나왔던 여러 폐해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폐해들 다시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사회를 사분오열하고 정치를 퇴행시키는 지역 감정 조장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야가 합의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 번째 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오늘 열기로 했었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당 측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지 하나로 많은 것들을 양보했습니다. 장관 청문회로는 이례적으로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고, 또 법에서 정한 청문회 날짜보다도 늦은 날짜에 여는 것에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는 거의 증인을 부르지 않는 관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가족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인에 대해서 양보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시기나 기간을 요구하거나 80여 명의 증인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후보자의 가족들이 나와야만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합의되었던 청문회 일정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이 출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25명의 증인 중에는 가족 이외에도 사모펀드 관련자가 5명이나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유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주요 의혹들과 관련해서 가족 이외의 증인이 4 내지 5명 정도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굳이 가족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은 청문계획서 채택을 기약 없이 미루고 상임위를 산회해버렸습니다. 금요일에 회의라도 열어두려고 우리 당이 대회 신청을 했는데, 위원장은 나타나지도 않은 채 위임받은 자한당 간사가 회의를 46초 만에 산회해버렸습니다. 국회법상 회의를 정회하는 것이 아니라 산회한다는 것은 아예 애초부터 회의를 열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후보자로부터 직접 듣는 청문회를 여는 것은 국회의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라도 당장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주장을 접고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는 이건 좀 거론하지 말자, 너무 품격 떨어진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좀 거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자유한국당을 보고서 반성, 실력, 품격, 통합이 없는 사무정당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날 김근식 교수는 품격과 교양이 있는 것이 보수인데 막말은 보수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일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표현 자체가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막말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유한국당에 품격이 없는 것만큼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면 실력이 없다는 것도 드러날까 봐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정재 원내대변인의 막말에 대해 사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최소한의 품격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훈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자녀의 고교 생활기록부가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서 공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에게 경위를 밝히라고 해도 밝히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요. 해당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생산한 곳은 해당 고등학교일 것이고 대학에 제출했다면 고려대학교에 있을 수 있는데 5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규정이 있어서 이미 폐기했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곳은 고등학교밖에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뭐 오래전부터 그걸 누가 수집을 하지 않았다면 그 생활기록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 학교에서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밝혀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과정을 이 일이 지나고 나서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사 기밀 유출과 관련해서는 따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관련 기사가 62만 건이 쏟아졌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한 3만 건 정도 되는데요. 그 62만 건이 정확하게 관역을 맞춘 화살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단 한 발이라도 정확하게 조국 후보에게 명중이 됐다면 조국 후보는 지금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그 사실을 잘 알만한 사람들이 나서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가 특혜받지 않았고 모든 시험을 다 보고 입학한 것이다. 고등학교. 또 대학 교수 그 논문 관련해서 병원에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통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웅동중학교 장기 근속 교사는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그 웅동중학교를 정말로 쓰러지게 할 수 없어서 조국 후보자의 부친이 가산을 넣어서 학교를 살려온 것이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리를 저지를 그럴 여지 자체가 아예 그 학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다음 고대 입학처 관계자는 그 전형은 그때 당시 어학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 풍조 속에서 어학 특기자를 채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특혜는 불가하다 하는 얘기였고요. 그다음 최근에 조국 교수의 제자라는 분은 조국 교수는 매우 존경받는 검소한 교수였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쏟아졌던 의혹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실명을 밝히고 반박하는 이런 진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의혹 제기는 대체로 전문가라든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청문회를 하면 상당 부분 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국회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두렵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의혹을 부풀려서 문재인 정권을 흔드는데 재미를 붙이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을 어느 시간 잠시 현혹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끝까지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주민 최고가 정말로 리얼하게 실감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지역감정 조작과 색깔론의 역사적 맥락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이 하나가 돼서 제2 독립운동하는 자세로 나서고 있는 마당에 일본 식민지 지배가 잉태하고 또 친일 세력과 독재 세력이 뿌린 망국적 지역주의를 다시 살려내려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제1야당 원내대표 또 관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특히 부산은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한때 정치적 이유로 지역주의의 희생자가 됐지만 지역주의를 온몸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노동민주화의 역사입니다. 경남 3.15 마산 의거와 부마 항쟁의 전통에 빛나는 지역입니다. 부울경 시민들과 국민들을 모독하지 말기 바랍니다. 혹독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색깔론과 지역주의는 일제 식민지 지배에 부역하고 아부에서 이득을 챙겨온 세력이 해방 이후에도 권력을 놓치지 않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악용했던 지독히도 야비하고 야만적인 정치 폭력입니다. 친일 세력은 색깔론으로 권력의 입맛대로
정치와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해 왔습니다. 독재 세력은 지역주의로 색깔론을 증폭시키고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색깔론과 지역주의가 허위 조작 정보에 기반한 혐오와 증오 합쳐지면서 우리 사회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망국적 지역주의 조장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반헌법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망언은 우리 역사상 최악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수사 기밀 유출을 법정 모독죄로 처벌합니다. 미국은 연방 법무부 업무 지침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밀 유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에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가 권력이 수사 기밀을 유출해서 특정 대상자를 그 한 국민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인격살인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방향과 원칙에 100%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사기밀 유출 방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우리 검찰도 이를 존중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때 수사기밀 유출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여론재판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66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타당하고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최근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일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과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한 자료가 유출돼서 의혹을 증폭시키는 데 활용되면서 수사 기밀 유출 방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의 개혁 과정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줘야 할 내용입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독립성의 대전제는 국민의 신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일본 중의원이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경제 보복 등을 비판하자 이런 반응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런 호전적이고 극우적인 발언에 공감할 사람은 일본에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독도 경비대는 전원이 자원한 장병들로 10대 1의 경쟁을 뚫고 독도에 와서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우리 영토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독도를 방문한 시민들과 함께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 될 때 대한민국 힘도 커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과 과거사 부정,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적 퇴행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힘 그리고 일본 내 양심 세력의 비판과 저항에 부딪혀 결국 자초하고 말 것입니다. 아베 정권의 야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베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부당한 경제보복을 처리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도쿄올림픽 공식 사이트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십시오.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일본의 부당한 조치의 철회를 위해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철진한 지역주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주일고 정권이라는 나경원 원내대표 주장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저급한 지역감정 조작에 현혹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역감정과 색깔론 DNA를 버리지 못하는 정치인은 정치 지도자는커녕 정치인으로서 자격도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께서 예민할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망국적 지역주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선거적 계획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목리로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는 설명할 권리가 있고 국민도 직접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명분 없는 장애투쟁, 일상화된 보이콧 등 구태 정치를 중단하고 국회에서 민생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협조를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지난 30일 부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느닷없이 부울경 차별론을 주장하며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분열시켜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저급한 정치 행태이자 800만 부울경 시도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나 원내대표의 지역 감정 조장 발언은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극복되어져 가고 있는 망국적 지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30년 이상 후퇴시키는 발언입니다. 또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 공격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국익에 크게 해가 되는 발언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국회를 대표해 제1회 법률 AI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법률 AI는 10초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분석하고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이렇듯 AI의 발전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AI 굴기를 선언했고 미국은 법원에 AI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AI 기술 개발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향후 5년간 2조 2천억을 투자하고 인재 5천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AI 핵심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AI 산업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입니다. 냉전 체제에서 구축되었던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변할 것입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으로 부의 집중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 대신 대변혁을 준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내 주장만 옳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치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 사회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식물국회, 정쟁의 국회가 아닌 생산적인 국회, 미래지향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구성원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오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와 별개로 민생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 대책과 경제 활력과 민생 지원, 국민 안정 등을 위해서 513조 5조 원의 5.5조 원 규모의 새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 국회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8월 말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 청문회 증인을 놓고 정말 46초 만에 끝내버리는 것을 보면서 처음부터 청문회를 열 생각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도 다 아시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31일에는 장애로 나가더니 정말 철도 지나도 한참 지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통해서 민심을 어지럽히는 것도 모자라서 원내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조국 후보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흔한 일입니다. 그동안 지역 감정 주장하고 성희롱 발언하고 가짜 뉴스 퍼뜨리고 이 세 가지로 당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조국 후보를 폄훼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조국 후보를 임명한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서 총선을 이겨보고자 하는 속셈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저는 속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법에서 정한 조국 청문회를 사실 없이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수진 최고위원 발언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막으려는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장관 청문회를 전례 없이 이틀간 하고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이유로 청문회 일정까지 거부하는 의도와 속이 뻔히 보입니다. 청문회가 없으니 가짜뉴스와 일방적인 폭로만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의회의 검증 제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막아서는 행동은 국민에게서 알 권리를 뺏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집회는 그리도 외면하더니 본인들은 국회에서의 역할을 집어던지고 장애 집회에서 철진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길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오늘 마지막까지 보여주시길, 현명한 판단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고공농성과 단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대기업의 사내 하청 노동자 사용이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7월 노동유연화 명목으로 도입된 파견 제도가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갈등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노동행정의 허점이 자리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도급은 해당 업체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특정한 일을 완성해 납품해야 하는데 사내 도급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른 불법 파견 시비를 벗어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 파견이 확인돼도 거듭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 사용자들의 불법을 눈감아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동자 파견 제도가 신축적 고용이 수반되면서 파견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하도급 제도가 원청의 책임하에 작업 공정을 통합하여 한 회사로 경영하거나 명확히 구분하거나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 현장에 이어지는 갈등과 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 근로감독 행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석 최고위원 발언 듣겠습니다. 예, 많은 최고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공당의 대표가 이런 막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이성과 상식 말씀을 꺼내셨는데 이제 더 이상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에게는 이성과 상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의 부산에서의 지역감정 발언은 단순한 그동안의 지역감정 발언과는 또 궤를 달리합니다.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단순한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떠나서 소지역주의 그리고 이중적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특정 고등학교를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정말로 우리 정치의 품격을 저 바닥에 던져버린 이런 상식 없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리고 사퇴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